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번 성적표를 내놓은 바로 그 주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코스피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과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원대로 발표되었습니다. 분기 하나에 엔비디아와 애플이 최근 낸 이익 규모를 넘어선 수치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시장을 채운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7월 8일의 종가는 277만 7,500원, 불과 6거래일 전인 7월 1일 314만 4,500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회사는 역대 최대로 벌었다는데 왜 내 주식은 빠지느냐? 오늘은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자리에서 주가가 팔린 이유. 둘째, 급락의 표면 원인으로 지목된 엔비디아 지연설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셋째, 이 급락 뒤에서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저점에서 크게 올라와 한때 37만원 선을 넘봤습니다. 이쯤이면 끝물 아니냐는 전개가 나오는 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그 경계를 부정하지 않고 오늘은 그 위에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만 해도 8,088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7,246까지 하락했습니다. 사흘 만에 800포인트 넘게 밀린 것입니다. 특히 7월 8일에는 하락 속도가 워낙 빨라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함께 걸렸습니다. 이건 시장이 망가졌다는 신호라기보다 한꺼번에 너무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시스템이 잠깐 숨을 고른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팔렸을까요? 방아쇠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고 메모리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그보다 더 깊게 조정받았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얕았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이번 하락이 반도체 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까지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같은 시간대에 함께 주가가 빠졌습니다. 거시 조건인 환율만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이 급락을 더 도드라지게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1일 1,551원에서 7월 7일 1,51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습니다. 환율이라는 유리한 조건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가 더 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지수와 주가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 9일 장중 28만원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27만 7,500원과 비교하면 힘을 위로 내보는 자리인데 이 시도를 장 마감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의 이야기로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건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 이 간극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빠진 건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방향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너무 좋을 거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미리 기대하고 먼저 사뒀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그랬습니다. 삼성이 잘 벌 거라는 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가는 앞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역대 최대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 차익 물량이 나온 겁니다. 여기엔 삼성전자 특유의 불리한 순서도 겹칩니다. 메모리 3사 중 실적 발표가 마이크론 다음에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업계는 먼저 발표하는 마이크론을 선지표로 삼아 삼성전자 실적을 미리 가늠합니다. 그렇게 세운 눈높이와 실제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면 아무리 사상 최대라도 이미 알고 있던 수준으로 소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무거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그 무거움이 급락으로 크게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럼 왜 유독 이번엔 낙폭이 컸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엔비디아 지연설이 등장합니다. 발단은 미국의 반도체 분석 플랫폼 한 곳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베라루빈 칩 144개를 묶은 초대형 맥 시스템을 준비 중인데 이걸 지금 기술로 양산하려면 12개월 넘게 지연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주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이 밀리면 거기 들어가는 삼성 메모리도 문제 아니냐는 연결이었죠.
그런데 원인을 뜯어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지연 우려의 핵심은 반도체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칩 144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시스템 조립용 기판과 광통신 연결 문제였습니다. 초대형 시스템을 처음 조립하는 단계에서 흔히 부딪히는 난관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품 세대입니다. 이번에 지연설이 붙은 건 차차 세대 메모리인 HBM4E가 들어가는 모델로 시장에 내놓지도 않은 아직 샘플 단계의 제품입니다. 정작 삼성전자의 미래 매출을 책임지는 주력은 블랙웰과 HBM4 그리고 올가을 공급 예정인 루빈 NVL7이 구성입니다. 이 라인은 일정대로 정상 공급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지연설의 당사자인 엔비디아조차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지연설은 차차 세대 시스템의 조립 단계 문제일 뿐 삼성전자의 핵심 공급 일정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오른 주가가 조정받는 국면에서 시장이 뒤늦게 찾아낸 하락의 억지 이유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외국인 매도를 한 줄로 짚고 가겠습니다. 외국인은 6월 25일 이후 삼성전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했고 그 사이 외국인 보유율은 47.37%에서 46.55%로 내려왔습니다. 이 매도를 두고 시장의 해석은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자금의 기계적 조절이라는 해석입니다. 한 종목 비중 한도를 정해둔 자금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 한도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 한도를 맞추기 위해 일부를 덜어내야 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올라서 파는 쪽에 가깝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자금이 메모리 섹터 자체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함께 밀린 흐름을 보면 이건 삼성 개별 합재가 아니라 섹터 전반의 자금 이탈로 읽힙니다.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는 외국인 매도가 언제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서는지로 확인될 문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적이 좋다는 뉴스만으로 주가가 힘을 받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방향이 분명한 결정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급락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증설입니다. 삼성전자가 800조 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증설은 아무 때나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수요가 계속 밀려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공장을 늘립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 메모리 가격이 무너져 적자를 본 기억 때문에 증설에 누구보다 신중한 회사입니다. 그런 삼성이 지금 공장을 더 짓겠다고 한다는 건 앞으로 상당 기간 메모리가 부족할 거라는 회사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신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짚어볼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 성과급 성격의 충당금이 반영돼 숫자가 기대보다 낮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건 매년 반복되는 시장이 이미 아는 이슈입니다. 새로 튀어나온 악재라기보다 알려진 변수를 소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변동성이었습니다. 좋을 때 크게 벌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무너지며 이익이 흔들리는 구조였죠.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커지면서 고객사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단위로 물량과 조건을 묶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경쟁이 단순한 가격 싸움에서 계약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일부 물량이라도 장기로 묶이면 이익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볼 때 디램 가격이 올랐느냐에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가격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익의 질을 가릅니다. 물론 장기 계약이 모든 위험을 없애는 방패는 아닙니다. 전체 매출을 다 덮지는 못하고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확인해갈 방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무대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다음으로 준비하는 축은 빗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양이 폭증하면서 구리선에서 발생하는 열이 심해지고 전력 소모도 커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빛으로 바꾸는 기술이 다음 축으로 주목받습니다.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더 빠르고 열과 전력 부담도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이달 말 삼성이 런던에서 새 스마트폰 공개 행사를 여는 일정도 겹칩니다. 반도체로 만든 실제 제품으로 승부를 이어가겠다는 흐름입니다. 증설, 장기 계약, 빗반도체, 그리고 신제품 일정. 이 결정들의 공통점은 삼성전자를 메모리 가격에만 휘둘리는 회사에서 이익을 더 오래 끌고 가려는 회사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문자 보내드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곧 급등할 종목들의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를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오직 이 문자 한 통만으로 4일 만에 90%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즐기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급락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을 실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차익 물량이 몰린 쪽에 가깝습니다. 표면 원인으로 지목된 엔비디아 지연설은 차세대 시스템의 조립 문제였고 삼성전자의 핵심 공급 일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800조 원 증설, 장기 공급 계약, 빛 반도체라는 사업 구조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벌었는데 왜 빠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은 실적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기대와 섹터 수급이 주가를 눌렀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기준을 3가지로 두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6월 25일부터 이어진 순매도가 언제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46.55%까지 내려온 외국인 보유율이 방향을 트는지입니다. 둘째, 글로벌 메모리 흐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의 낙폭이 진정되는지, 7월 8일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불렀던 시장 전체의 공포가 잦아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구조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는지입니다. 증설이 보여준 자신감이 다음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로 이어지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지가 재평가의 분기점입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의 가격 부담,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와 환율의 방향입니다. 싸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서두를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수급이 꼬여 있으면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반대로 공포가 걷히는 자리에서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회사의 수급과 이익 구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